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위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구위원님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대화 나눌 때도 제가 아주 그냥 뭘 빨려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 저 연구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실 주제를 가만히 봤더니 테슬라보다 잘 나간 HMM. 참 저 HMM만 보면 전 속담 등잔 밑이 어둡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해운주가 그런데 이제 본 게임이라고요? 야, 어떤 이슈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해운주들은 이제 운임의 상승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그렇죠. 되는데 저희가 선박 시장이 30년 만에 호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시기가 2007년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거의 그 다음 호황이 이제 이번에 온 오.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근데 그때 있던 해운주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다 사라졌네. 다 그때 다 있던 사라졌죠. 해운주가 이름을 바꿨죠. 네. 하나 그리고- 남았네. 갔다 왔죠. 아, 갔다 왔구나. 예. 한진 해운이 없어졌고 예, 맞습니다. 지금 HMM을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저게 옛날 뭔데? 이름이 현대상선이죠. 뭐 예. H&M인가? 옷 만드는 회사인가 그럴 수도 있고 현대상선이잖아요. 네네, 현대상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한 STX 페노션 지금은 그냥 페노션이 그냥 됐죠. 페노 STX를 네. 빼버렸죠. 하림그룹으로 넘어갔죠. 네. 네. 아 그때는 정말 STX 페노션은 엄청난 회사였는데 그러니까요. 예, 국민 작전주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나오지 못해요. 처음부터. 네. 네. 자, 그러면 해운주 어떤 이유로 더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쭉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맞아요. 최근- 이거부터 아, 얘기해야죠. 예. 수에즈 운하. 수혜주. 이거 저는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건져냈더라고요. 예,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해결이 됐고요. 네. 처음에 그 길을 막았던 그 시기에 이제 그림이 저희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인데 야.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가장 가깝게 있는 예.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가면 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운하의 가장 초입이 엄청 좁은데요. 네. 이 선박이 막혀 있을 때의 상황이 이제 요런 그림입니다. 아. 정말 나도 못 가지만 너도 못 간다. 아니 뭐 일부러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거야 진짜. 예. 아.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앙심을 품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같이 죽어보자. 그래서 이 운하는 하루에 한 50척 이상 왔다 갔다 음.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이제 컨테이너 선박뿐만 아니라 뭐 기름, 네. 뭐 LNG 이런 예. 것들이 다 오가는데 이걸 막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뒤로 이제 오글오글 모여서 이게 그렇네요. 뚫릴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거의 한 6일 만에 해소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한 400척이 이제 대기를 400척?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베슬 파인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예. 지금 이제 이 선박의 이름이 에버 기분호였는데 네. 그 선박 이름을 치시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는 이 초입에만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배들이 줄줄이네요, 왔다 갔다 진짜. 하고 있다라는 네. 걸 보면 지금은 이제 뚫린 상태다 정상화된 생각을 거군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히 오래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당연히 이제 매일매일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기다리던 배도 가야 되고 원래 그 시간에 가는 아. 배도 가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수일이 걸리긴 하겠지만 저희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진 않고요. 저게 양쪽으로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배들이. 그럴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배를 아예 밖으로 꺼내지 않고 이 예.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는 좀 폭이 넓은 호수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다 놓고 이제 다른 배들이 아, 좁은 그렇게. 길과 다른 길로 해서 이제 우회해서 가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그 제2 수에즈 운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2의 수에즈 운하는 2015년에 열렸는데요. 네. 여기 이제 뭐 마리시안가 뭐 이런 네. 이름의 이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를 이원화 시켰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 가는 길. 그런 그래서 거구나. 확장을 했는데 네. 이제 이번에 막힌 길은 이 일방 통로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막히니까 저 위에가 아무리 두 개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인 겁니다. 네. 그 어쩐지 난 왜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했는데 네. 딱 막았네. 이게 진짜 작심했는데요. 작심하고 막았다니까요. 뭐 진짜 그렇네. 이집트를 괴롭히려는 예, 이집트의 가장 큰 국가 사업 중에 하나고 연에 거의 한 10조 정도 돈을 10조. 벌어 들이는데 이제 이거를 막으면 하루하루 이제 그만큼의 통행료를 못 받는 거죠. 네.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기 이제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네.
기름값이 훨씬 많이 드는데 사실 기름값이나 저기 통행료나 따져보면 두 개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이제 20노트로 만약에 갈 경우 이렇게 네. 중국에서부터 네덜란드에 있는 로테르담까지 네. 어떤 네. 식으로 시간이 걸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2주 정도 진짜 더 걸리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름값도 그렇고 네. 가느라고 시간이 걸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배 한 척을 뭐 1년에 한 5회전 시켰는데 네. 4회전밖에 못 시키면 아. 매출이 그만큼 발생하지 네.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가 대단히 막심한 거죠. 그러면 저렇게 되고 나서는 지금 해운이라든지 우리 쪽은 처음에는 해운 업종이 한번 급등했었다가 네. 뭐 좀 조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해운 업종이나 이런 데 미친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 아무 그러니까 영향 없나요?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네네. 못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히면 네. 급등하는 게 맞죠. 음, 그러니까 급등이에요. 운임한테는 아. 대단히 호재입니다. 근데 이게 음. 이제 왜냐하면 모든 해운사가 똑같은 컨디션에 그렇네요. 취해지기 네. 때문에 네. 너도 늦고 나도 늦으니까 우리 네. 이게 늦어서 생기는 추가 비용을 운임에 전가하자라는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장기화되면 사실 운임이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죠. 오히려 호재로 그렇습니다.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저거 처음에 저런 사고가 있고 나서 이제 보고서를 좀 보니까 네. 저렇게 못 가면 이제 항공으로도 좀 날릴 거고 급한 거는 이제 그쵸. 비행기로 네. 이제 날려야 되니까 항공 운임도 오를 거고 해운 운임도 또 오를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6일 만에 또 해결이 됐으니까 네, 금방 뭐 해결을 해서. 뭐 장기적으로는 큰 뭐 영향은 별로 없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이 수에즈 운하 사고가 터지기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뭐 컨테이너 자체도 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뭐 배가 없어가지고 지금 수출입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코로나로 인한 어떤 무슨 뭐 밸류체인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무슨 배송의 이슈가 더 높아져서 그런 건가요? 일단 운임이 이제 이렇게까지 왜 올랐느냐 이거를 네. 저희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뭐 컨테이너가 없어서 막 뭐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서 막 그랬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고요. 그건 오히려 나중 일이고요. 아, 그래요? 이제 컨테이너 선사들은 보통 3, 4월에 장사를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겨울까지가 이제 한 바퀴입니다. 그래서 예. 코로나가 이제 아시아에서는 12월 말 그리고 유럽, 미국에서는 이제 1분기 중에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년 장사를 딱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안 좋고 뭐 락다운 조치를 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 우리 배 많이 놓지 말고 좀 줄일까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들을 약간 컨테이너는 전기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거든요. 저희가 전기 버스는 무슨 요일 몇 시에 떠난다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떠날 배가 한 10척 있었으면 그 중에서 이제 한 3척 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분기를 한 20-30% 줄였는데 네. 2분기에 그 수요를 나중에 결론적으로 뽑아놓고 봤더니 수요는 12%밖에 안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연간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은 1.1% 줄은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안 줄었군요. 네, 근데 어쨌든 수요가 늘어서 운임이 좋았던 게 아니라 공급을 확 줄여줬기 때문에 이제 네. 운임이 좋아서 시장이 대단히 좋게 흘러갔던 거죠.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하철에서 지하철 몇 개 운행을 안 해서 일어난 호황이었네요. 뭐 그렇게 볼 수가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차장님이 저한테 항상 강조하는 P 곱하기 Q인데 그렇죠. 네, 맞죠. P는 올랐는데 네. Q라는 운행 대수가 적어지니까 이게 전체 회사 매출에는 뭐 크게 도움되는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글로벌 선사들의 2분기 매출과 예. 3분기 매출을 잘 보시면요.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늘어난 시점은 2020년 4분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또 주가는 약간 미래지향성인데 네. 그러면 이 H&M을 비롯해서 다른 회사들 최근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관련 주가가 크게 오른 거는 뭐 어떤 특별한 또 미래지향적인 호재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운사들은 운임이 오르면 무조건 실적이 대단히 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H&M 같은 경우도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합친 것보다 4분기 실적이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월부터 폭증한 운임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에도 운임이 계속 상승세였으니까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라고 보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거기에 단기적으로 운임을 올리거나 공급을 쫙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더 단기간에 이제 오버슈팅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던 거죠. 네. 그럼 이제 컨테이너선은 저희가 그럼 이게 전기버스, 어떻게 보면 지하철 이걸 알았는데 가끔 보면 배 이름 중에서 벌크선이 또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네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모양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르네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번에 에버그린사가 운영하던 그 에버기븐호와 같은 그런 대형 컨테이너선이고요. 네. 이렇게 네모네모로 화물이 실린 거를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 안에 네. 화물이 완성품이 실려가지고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보내는 경우도 대단히 많은 거잖아요. 네. 그 대신 내가 상해에서 출발해서 로테르담까지 가는 거를 여기다 넣어야지 해가지고 여러 니즈가 있는 화주들이 이제 실는 그런 거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벌크선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는데 저 네. 뚜껑을 열고 저기에다 원자재를 예. 쓸어서 담아 넣는 겁니다. 그냥 다 막, 그냥 예, 쏟아내는구나. 철광석을 부어 넣거나 뭐 곡물을 부어 넣거나 예. 석탄을 부어 넣는 식으로.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 배에 화물을 실는 사람이 한 명인 거죠. 예. 네. 화주가 한 명이군요. 네, 원베슬 원카고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데를 배달을 가주는구나. 해주면 되니까 택시네. 택시죠. 이렇게 이해력이 빠르세요? 이게 딱 봐도 택시네요, 그럼. 저건 네. 버스고 맞습니다. 컨테이너는 버스고. 네. 그러면 이번에 특히 뭐 컨테이너선하고 벌크선 두 개 뭐 예를 들어 뭐랄까요? 그 운임료 이게 크게 달라지는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같이 움직였나요? 일단 컨테이너선은 작년 내내 이제 열심히 오르고 올해 들어서 1월 15일에 운임이 고점을 찍었고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운임 SCFI라는 게 2,800대 한 중후반 정도로 기록을 하고 사실 수혜주 운하 사고가 나기 전 그리고 뭐 그 주에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21년부터는 다시 좀 배 많이 놓을 거예요라고 많은 선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시기였고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벌크선 운임은 작년에 당연히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안 좋다가 조금 4분기에 많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을 했고 1분기가 되게 극심한 비수기인데 네. 최근에 최근 10년 동안의 1분기 중에서 가장 높은 운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10년 동안. 네네. 최근 10년의 1분기 운임 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운임이 올라왔으니까 얘네도 미래에는 조금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배들의 공급은 어때요? 지금 뭐 이렇게 운임 올라오면 네. 운임 올라오면 사실 선사들 배 조금 더 많이 돌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뭐 있는 배를 더 많이 가동을 시키고 싶어 하는 니즈도 있고 네. 배를 더 만들고 싶은 니즈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상선 중에 지금 상선이 있는 게 100이라면 네. 앞으로 들어올 배가 한 7.73% 정도로 네. 거의 최근 한 15년 이후에 가장 낮은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벌크선 같은 경우는 한 5%대 정도의 잔고가 있고요. 그래서 21년은 뭐 이렇게 큰 사이즈 벌크선, 뭐 작은 사이즈 벌크선 뭐 3% 늘어나는 배도 있고 막 1.8% 이렇게 늘어나는 배도 있는데 22년엔 거의 들어올 배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당분간 이 운임료 비싼 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꽤 있네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예.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벌크선 쪽이고 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많은 배가 들어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해운 쪽은 한 10년 동안 안 봤거든요. 10년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안 봤는데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좀 궁금했었던 것이 이제 한진은 같은 게 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치킨 게임을 계속하면서 머스크가 계속 운임 안 올리고 네. 2007년이었나요? 뭐 고점이 그 해운 쪽 가장 좋았을 때가 그때부터 십몇 년 계속 내려오는 동안에서 머스크가 운임 안 올리고 막 그러면서 한진해운이 망할 정도였는데. 그럼 위원님이 보실 때 지금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머스크가 또 배 좀 사서 하면 다시 또 작은 기업들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저희가 이제 본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네. 그런 거죠. 이제 사실
이렇게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짜고 네. 공조라는 걸 하고 네. 좀 그만하자라고 이제 잠깐 쉬면서 시황이 갔던 시기가 2010년 정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2004년 이후에 가장 좋은 실적이 2010년에 나왔었거든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근데 바로 그 다음 해에 머스크가 우리 데일리 머스크라는 서비스를 할 거야라고 하면서 효율적인 선박을 발주하고 걔를 매일매일 출발할 수 있게 할 거야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결국 그 서비스는 시작을 못 했거든요. 예. 중국이 승인을 하지 네. 않아서. 근데 운임이 엄청 빠지고 음. 다른 선사들이 힘들어지고 2011년부터 작년까지 일단 11년부터 한 8년 동안은 머스크가 물동량이 계속 느는데 네. 매출이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물동량 그로스보다 운임의 하락폭이 더 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적자가 안 났거든요. 근데 이제 1등이 그러고 있으면 밑에 있는 업체들은 다 당연히 죽는 거 아니에요? 운임 더 높게 못 부르죠. 계속 적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HMM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적자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 대단히 선제적으로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4분기에는 매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 공조가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안 된다. 겁니다. 안 된다는 뜻. 또 음. 배를 더 나서 돈을 더 벌고 싶은 음. 욕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HMM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그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음. 원래 이렇게 운임이 막 좋고, 그러니까 운임이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 그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네. 그 주가들이 이렇게 유리천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음. 앞서서 보시면 네. 이게 차트 이제 한번 볼까요? 예. 1등 해운사와 우리나라 해운사와의 약간의 차이인데 네. 1등 해운사인 머스크도 작년에 열심히 주가가 오르다가 네. 지금 이제 2021년 들어서의 주가와 운임의 추이를 보시면 조금 횡보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네, 밑에 네.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HMM이 이제 52주 신고가를 계속 그리고 90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날아가고 조정 없이? 있는 네. 네. 상황이죠. 그래서 물론 머스크가 그렇다고 1분기 실적이 좋지 않느냐 절대 아니겠죠. 여기는 심지어 유럽 노선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데 여기는 유럽의 운임이 4분기에 특히나 열심히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이 더 서프라이즈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운임이 쉬니까 주가도 같이 쉬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머스크도 운임이 쉬니까 쉬는데 HMM은 90도로 올라왔다. 뭐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뒤늦게 올라온 BDI. 네. 이거 뭐 페노션 같은 종목들은 좀 뒤늦게 쫓아왔거든요. 그럼 얘들은 그래도 뒤늦게 왔으니까 좀 뒤늦게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많이 하고 계세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운임이 네. 해운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저희가 이제 한 좀 있으면 이제 4월, 5월 이렇게 네. 발표가 될 네, 거잖아요. 시작하죠. 2분기 시점은 네. 여름에 발표가 될 텐데 네. 그때 실적이 오히려 좋고 1분기 실적은 평소 1분기보단 좋지만 왜 다른 해운주들 이렇게 빵빵 실적 터질 때 얘네 왜 이렇게 좀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왜 몇십 프로밖에 안 늘어? 막 이런 실망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그 기간에 저희가 이제 1분기는 이렇게 잘 방어했는데 2분기 실적은 되게 좋대. 근데 2분기 그 시점에 저희가 기대하는 시점에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임도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후행적으로 주가에 반영할 가능성도 많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크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네. 컨테이너 아니고요, 벌크선입니다. 벌크선은 페노션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다른 쪽도 커버리지 하시니까. 저 다른 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 네네네. 정말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머스크는 왜 치킨 게임을 시작한 걸까요? 일단 머스크가 자기가 배를 굴리는 거 기준으로 네. 1등을 유지한 게 199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인데요. 이 산업 자체가 이 산업의 성격 자체가 규모의 경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네. 근데 국제 무역은 특히나 컨테이너 시장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막 8에서 한 12%씩 계속 수요가 네. 늘어주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부동산 경기와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면 머스크가요? 하우징 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거든요. 근데 건- 생각해 보시면 건축 자재 같은 것들. 건자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저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부동산이 되게 힘들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가장 많이 수요적 타격을 입은 업종이 이 업종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뭐 지금 15년 가까이 그때 이후로 지금 빛을 못 보고 실제로 컨테이너 쪽 시장의 수요 성장률이 그 이전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많이 늘면 4, 5%, 예. 뭐 아니면 1% 이렇게밖에 네. 안 늘거든요. 근데 계속 이 업을 하고 싶어 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 뛰어드니까 예. 운임을 많이 낮추고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코스트를 낮춰가지고 하위 업체들을 다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1위부터 한 30등까지 막 긴 거리의 원양 노선을 다녔는데 네. 요즘에는 한 절반밖에 못 다닙니다. 한 15위 정도까지만 다니는 거.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질문이 올랐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네. 할까 말까 하다가 아쉽지요. 지금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많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밸류에이션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거 정말 개인 투자자가 알기 쉽게 그 전문가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가서 PT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개인들이 알 수 있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환사채가 다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대비 3배를 보셔야 됩니다. 우와. 예를 들어 지금이 10조다. 그럼 네. 다 전환되면 그래서 30조인데 30조가 되는 거예요? 이 전환사채는 이제 2017년 이때부터 이제 쭉 발행이 된 건데요. 최초에 발행했을 당시에서 5년이 지나면 네. 채무자가 그러니까 HMM이 네. 저 미리 갚을게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거에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산업은행이 네. 갚지 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돈을 계속 많이 벌어가지고 네. 쫙쫙쫙쫙 갚으면 네. 그 향후에 혹시나 더 나올 수 있는 주식의 물량이 이제 주니까 예. 사실 저희가 막 희석 위험,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해도 되는데 네. 그게 대단히 많이 모여 있는 시기는 23년과 24년입니다. 네. 왜냐하면 18년, 19년에 많이 발행된 CB들이 네.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 때 그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채가 상당히 많으면 전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단 6월에 돌아오는 사채는 영구채는 아니지만 어쨌든 3천억이 돌아올 예정이고요. 걔도 또한 그 전환 단가가 5천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많은 주식이 이제 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산업은행이 주식으로 전환해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거죠? 좀 근데 더 이제 오를 거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게 해운 산업 재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대단히 전략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국민의 돈으로 산업은행에 돈이 들어가서 저게 주식 전환이 되면 산업은행이 거기서 얻는 이익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만약에 전환하지 않으면 국민 돈 갖고 배임 명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특례법에 따라서 네. 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결했을 때 그 기존의 뭐 감사법과 은행법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잘 모르겠는 거죠. 산업은행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2배 주식들이 있는데 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뒤, 3년 뒤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 그때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계속 펑펑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을 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절대 전환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대단히 너무 낙천적인 너무 긍정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질문이 나와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는데요. 진짜. 그렇죠? 예. 점수 몇 점 주시겠습니다. 전 이거 100점입니다, 네. 진짜. 예. 제가 어차피 저는 산업은행에 지인들이 많으니까 네. 이 질문은 한번 제가 물어봐서 전화 연결 한번 전화할게요. 하시죠, 지금. 야, 니네 어떻게 할 건데? 전화 연결 한번 하시죠. 네. 지금 확인. 지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 친구들 그래서 야, 니네 어떻게 할 건데? 뚜뚜뚜 하고 끝나요.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 해운도 중요한데 저는 또 궁금한 것들이 조선 아, 맞다. 라이징 스타. 예. 뭐 지금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도 뭐 네. 역대 최고고. 네. 예. 그리고 뭐 해운이 잘 되면 또 이제 배도 또 많이 발주할 거고. 저는 이제 스에즈운하 사건에서 스에즈운하에서 그 가로로 넣은 그 배가 일본에서 만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거 딱 보고 나서 야, 저거 봐라. 일본 애들이 배 만드니까 저런 거 아니야. 한국에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왜 또 사실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인가? 삼성중공업이 막 역대 최대급 네, 컨테이너선 수주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조선업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만약에 박 차장님이 네. 선박왕인데 이런 것도 기분이 좋네. 아이고. 돈을 막 회사를 차린 이후에 가장 잘 벌고 있어요. 뭐 하실 거예요? 놀러 다녀야죠. 아, 이러면 안 돼. 놀러 다녀야죠. 놀 수 있을 때 놀아야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조선업의 큰 숙제가 하나 있죠. 친환경 선박에 대한 IMO 뭐 이런 거 기술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주 측에서도 해야 되고요. 아니, 네. 그건 그리고 네. 당연한 이 거예요. 선박 시장은 네. 완전 경쟁 산업입니다. 네. 제가 한국의 선사여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 노선을 놓을 수 있고 네. 그 사이에 있는 화주한테 나 이거 서비스하니까 화물 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비스의 질을 책임지는 거는 선박이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네. 나의 업그레이드? 영업 서비스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배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냐. 옛날에는 이제 해운사가 발행하는 모든 상품이 다 정크였잖아요. 네. 막 주가 최고 밑에서 증자하고 음.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장 안 시켜주고 뭐를 하려 그래도 잘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는 뭐 사채 발행한다 그래도 잘 받아주고 음. 컨테이너 선사들이 2007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상장이라는 걸 좀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거의 못 하다가 네. 올해 초에 이스라엘에 있는 찜라인이라는 데가 상장을 했고요. 예. 그 회사가 한진해운이 망할 때 그 다음 번으로 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대단히 많이 됐던 그런 선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SM상선이라는 데가 올해 하반기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할 때도 대단히 많은 돈이 네. 들어오게 들어오죠. 되는데 네. 그런 돈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발주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점점 운임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21년이 20년보다 더 돈을 많이 벌 거라는 팩트는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대단히 적거든요. 네. 그러면 선사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잘 받아주고 유동성이 들어올 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라고 보면 발주의 이 흐름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발주만 하는 게 아니라 가격도 올라가면서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라 오히려 해운의 이런 호황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조선업체를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서 이렇게 읽다 보면 사실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금액 얼마다. 그리고 수주 얼마큼 했다. 이게 거의 감이 안 오거든요. 오늘 뭐 자동차인데 4천만 원짜리 100대 팔았다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수주 현황은 어느 정도 되죠? 각 사들이 뭐 몇 퍼센트 했다. 지금 3월인데 몇 퍼센트 해야 되죠? 3월이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25% 정도 했다. 뭐 이러면 대충 이해가 되는데 지금 조선사들의 수주 현황은 지금 어떻게? 요거 같은 질문에서 저도 같이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 떠다니는 배들이라는 거 우리 자동차랑 달리 우리가 계측이 쉽거든요. 그리고 내용 연수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 그러면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은 질문이라서. 네. 그렇죠. 수요를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전 세계 배는 한 10만 척 정도 있고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 중에서 화물을 옮기는 거, 사람을 네. 옮기는 거 말고 화물을 옮기는 거 한 반 정도 되고 그리고 조선소가 만들 수 있는 연에 이렇게 계속 뽑아냈을 때 네.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배는 한 1,500척에서 1,800척 정도. 저는 1년에요? 지금 상선 기준으로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조선업체들이 세웠던 계획 대비 지금 한 3월 중순 정도 됐는데 이미 한 30% 정도 그러면 되게 확보를 잘하고 있는 거 이미 한 아닌가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흐름에 봤을 땐 되게 잘하고 예,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그 산업재가 조금 돌아서고 나서 전 세계 어쨌든 조선소들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캐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오래간만에 채웠었던 시기가 2018년이었었는데 2019년도 별로였고
2020년도 별로였고 심지어 20년에는 연에 발주된 선박이 1,000척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매주 막 30척, 50척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해 보시면 1년이 52주니까 30척씩만 나와도 1,500척이고 그렇네요. 50척씩 나오면 2,500척이니까 올해는 이제 캐파를 넘는 정도의 수주가 나올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고 여기에 이제 가격까지 올라주니까 지금은 배 만들어서 이익이 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지금 받는 거를 뭐 내년에 만들고 뭐 내후년에 만들고 할 때는 좀 이익률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그 전에 이제 있던 배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배를 바꿔야 되는 이슈 하나가 IMO라고 불리우는 네네. 이제 이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선업의 중기적인 호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건 조선업체한테 엄청 호황이고요. 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일본에서 이렇게 패권을 가져왔을 때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유조선은 한 겹으로 만들면 구멍 뚫렸을 때 기름 너무 새니까 두 겹으로 만들어라는 예. 규제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살아난 오. 케이스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거는 두 겹을 못 해요? 아니요, 이제 그것 때문에 발주량이 너무 많이 느는데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이제 큰 도크를 가지고 있고 이제 계속 2000년대에는 배를 크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요구 사항이었는데 네. 일본은 우리는 우리대로 찍어낼 테니까 사가라는 그런 마인드였고 한국 조선소들은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라는 그런 고객 중심.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국 사람 잘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응하다 보면 이제 공급가에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패권이 딱 넘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뭐 이미 2020년에 들어올 때 황사나무를 좀 저감해라라는 네. 그런 규제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이 IMO에서 원하는 거는 온실가스까지 다 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계를 바꿀 거냐, 네. 아니면 연료를 바꿀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1등인 머스크라는 컨테이너 선사가 원래 네. 컨테이너선이 좀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암모니아 연료를 쓰겠습니다. 암모니아 시장에 큰 획을 긋겠습니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헉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진짜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제가 이게 IMO 2020이라고 해서 2020년까지 뭐 환 규제 줄인다고 해서 스크러버인가요? 뭐 네, 이렇게 하여튼 맞습니다. 뭐 네. 스크러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LNG 추진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암모니아 뭔가요? 암모니아는 그 화장실에서 나는 뭐 참. 네, 그런 그거 건데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료로 쓰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우리가 모든 운영하는 배들을 다 탄소 중립선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쨌든 같이 기술 개발을 해서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긴 그 네. 로드맵을 발표를 한 거고 처음부터 큰 배를 그렇게는 못 만들겠으니까 2023년부터는 작은 배를 그걸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 계획은 원래 2030년에 시작하려고 했던 네. 계획입니다. 근데 머스크가 갑자기 이제 이걸 7년 당기겠다라고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경쟁사들과 조선업체들을 모두 긴장을 하게 만듦과 네. 동시에 조선업체들에게는 이제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화두를 던진 거죠. 네. 그거 누가 만들어요? 어느 나라 조선사가 뭐 특히 앞서 나간다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아마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럼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고맙네요. 고맙네. 모스크 화이팅. 네. 그럼 이제 그 연료를 바꾸는 거 말고 기계를 바꾼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뭐 이산화탄소도 뭔가 포집 장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 저희가 황산화물도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러버라는 게 황을 이제 더러운 기름을 그냥 떼서 공기청정기 된다는 거예요. 나오는 공기청정. 거를 황산화물을 잡아가지고 예. 못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CO2도 포집하는 장치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전과 똑같은 연료를 떼고도 맑은 공기를 내놓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작년 6월에 카타르에서 네, 그거 했잖아요. 백척 네. 그 LNG였죠? 맞습니다. 도크 계약.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회식 갈 건데 네. 한 100명 갈 건데 너희 가게 준비해 놔라. 딱 그러고 갔는데 지금 아직 회식을 안 오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뭐 모잠비크, 뭐 네. 카타르, 막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대형 LNG 프로젝트들이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LNG 캐리어를 필요로 하는 시작 시점은 24년부터입니다.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저는 뭐 한 해에 배를 50척 만들 수 있어요라고 해도 그 안에서 LNG 캐리어는 근데 10개밖에 못 만듭니다라고 하면 그 캐파는 이렇게 뭔가 설비나 다른 기술을 많이 더하지 않고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LNG 시장은 이번에 100척 발주할 거야라고 해도 실제로 그게 인도되는 시점에 옛날에는 30척밖에 인도를 못 했는데 이번에 한 70척 인도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대단히 의미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 한 번에 100척 발주했어요라고 했는데 24년에 50척, 5년에 50척, 26년에 50척 이렇게 인도될 예정인 거면 그냥 대단히 뒤에 스케줄 앞으로 당겨가지고 한 번에 그냥 액션만 취한 거예요. 네.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LNG 마켓은 지금 현재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가 먼저 발주를 해가지고 도크를 빨리 차지하려 그러면 대단히 조급해지는 건데 네. 사실 24년을 타겟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대단히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선박 시장에서 LNG가 한 600척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게 시장이 막 적었다가 확 커질 때와 하나의 개체가 막 10,000척짜리가 있는 게 요즘에 시황이 좋아서 발주가 많이 나오는데 하는 거랑은 스케일이 아예 다른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마음 여쭤보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시간은 자꾸 그래도 이건 꼭 벌써 질문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나와서 하나 꼭 여쭤볼게요. 저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니 바다가 다 수소인데 수소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사실 네. 수소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말씀 중에는 암모니아라든가 LNG라든가 포집 기술 수소 얘기는 전혀 없어서 거기는 어떤 반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그룹이 네. 이제 그룹의 장기 플랜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었고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그거를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메탄올 암모니아 연료로 돌아다니게 하는 배를 만드는 거는 중간 단계고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소 연료로 다닐 수 있는 배를 개발하겠다라는 게 장기적인 플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나름대로 계획 안에 다 들어가서 진행 중인 거네요. 뭐 그렇게 보셔야죠. 이야, 사실 우리 엄연구위원님께서는 또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되는 풍력을 아주 초창기부터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위원님 또 나오셔야 돼. 안 돼. 오늘 이걸로는 우리 뭐라고 해야 돼? 뭐 먹다가 만 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죠? 똥 누가 안 닦은 거. 아니 오늘 왜 그래? 화장실 개그를. 안 닦았다. 이게 저- 마지막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꼭 언제 나오실 겁니까? 부르시면 아유,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예. 방송이 됐어요 지금. 네, 방송이 됐어요. 생방송이에요. 거짓말 네. 못해요. 저희는 이따 아까 오프닝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텔 이런 거 막 예측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예, 엄 의원님 또 나오십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귀한 자리였네요. 예. 지금 가장 핫한 게 해운하고 조선이잖아요. 맞아요. 이두 가지를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H&M의 그 CB가 그렇게 또 이슈 그렇죠. 중에 있는지 오늘 또 제대로 하나 또 아주 알게 쉽게 됐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 고수의 좋은 점, 고수를 모셨을 때 저희가 느끼는 아주 짜릿함, 그 어려운 걸 쉽게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시간이 오늘- 너무 빨리 가. 네. 오늘도 또 그 두 가지를 다 느끼고 갑니다. 자, 엄 위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